한국은 매우 썩었고 매우 독특하고 이런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걸 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그룹이 좀 나눠야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사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는 프루프리딩이 된 소위 말하는 아까 재벌이라고 부르셨던 그 대규모 기업 집단하고 오히려 중견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을 나눠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재벌 이상으로 그 계열회사 수가 많은 곳들도 있어요. 조그맣게 나눠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주주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쪼개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커졌을 때 발생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게 맞냐는 게 다 안 크고 싶어 하는, 다 어른이 안 되고 싶어 하는 피터팬을 만들어내는 게 맞냐. 두 번째는 그렇게 쪼개놓고 만약에 하다 보니까 내부 거래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이 높아요. 훨씬 높죠. 높아요. 숫자가 보여주니까 숫자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숫자 훨씬 높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열심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이제 막 지주회사, 기업 집단 이런 얘기들이 다 섞여서 들어가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위에서 이거를 이제 숫자를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시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막 세제상 인센티브에 막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하라는 식으로 부추기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지분율도 지금 지분율을 보유하고서도 지주회사를 인정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처음에 이제 뭐 2005년도에 통계 시작할 때 보면은 지주회사로 인정되는 회사가 딱 3개 정도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 2017년에 피크를 치는 게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도 생각하시기에 도대체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었어? 도대체 어느 회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솔직히 얘기하면 LG 정도인데. SK, LG 정도. 어디 그렇게 많았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제상의 이점도 있지만 적은 지분으로도 지주회사로 인정이 받을 수 있고, 그 중간에 그 공격 포인트가 됐던 그 인적 분할의 매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회사가 자사주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면서 소각을 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확 늘려줄 수 있는 그 인적 분할의 매직이라는 거를 써서 중견기업 이하들이 지주회사로 엄청나게 많이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직접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확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예쁘게 갖춰놓으면 뭐 상속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0개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보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무슨 인적 분할은 그런 식으로 인정을 못하게 한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식의 규제 개정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고 2, 3년 사이에 꺾여서요. 지금 2019년도 집계는 173개 정도로 지주회사의 개수가 그 몇 년 사이에 20개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라고 하는 건 정말 이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 구조를 짤까 움직이시는 거고, 그 와중에 법을 이용할 수 있으면 법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정말 기업 프렌들리한 지주회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는 어머 이거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이 자회사 가질 때 이제 지분 더 많이 가져야지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대체 규제의 일관성이라는 건 뭐고, 애초에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아이디어는 있었던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이, 그 지주회사의 개념 차이, 그 다음에 지분 구조, 그 다음에 제가 주주 보호를 강조하지만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이해 상충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두 개 다 상장이 됐을 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남소 가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주주 보호가 우선이 돼야 된다든지, 재벌 개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미국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랑 훨씬 더 가깝거든요. 지분 구조가 복잡하고, 이른바 그 피라미드 형태가 자주 나타나고, 가족 그 경영의 입김이 세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 보면은 다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자동차 회사들, 어. 다 가족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가족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도 사대주의라면 사대주의잖아요. 미국 사대, 그렇게 비판받는 미국 사대주의. 근데 사실 그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할 때 그쪽 법을 갖다가 보는 게 유리한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국 법을 갖다가 하는 게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는 아니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후진적인 것 같고. 근데 사실 유럽만 봐도 굉장히 오래되고 물론 미국한테 경제적으로 밀려서 EU도 만들고 되게 노력하기는 했지만 보면은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그닥 다를 게 없거든요. 물론 뭐 이런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그럼 유럽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데 정경유착 같은 거 뭐 이태리 같은 데서도 가끔 스페인 같은 데서도 사건 터지고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저 나라나 우리나라나 막 약간 그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뭐하러 옹호를 하겠어요.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 참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만 후진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굳이 비하해서 생각할 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